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9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네, 제가 송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포디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죠.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 오는데 거의 막 땀을 엄청나게 흘릴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운 날씨가 요즘 며칠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33도. 33도? 내일 초복이래네. 34도랍니다. 아, 그래? 내일이 초복이야? 벌써? 그럴 텐데? 초복? 그러면 한 열흘 아닌가? 있다가 중복? 초복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열흘 있다가 중복, 또 그다음에 20일 있다가 말복인가? 그 간격이 그렇게 되나? 몰라, 씨. 나는 어쨌거나 한 주 동안 더위에 고생들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쪽 서울 쪽은 밤에도 창문을 열어도 덥지? 열대야. 열대야. 아주 그 열대야처럼 좀 이렇게 좀 덥고 그래서 쾌적한 잠자리가 되진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대야가 저도 있어요. 그렇고 건강에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 주의하시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잘 드셔야지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필름 카메라 한 대를 소개를 좀 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 필름 카메라는 니콘에서 나온 F6 카메라. 오늘은 글자 똑바로 보이죠? 이렇게 F6 카메라입니다. 배터리 그립을 F6는 따로 달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배터리 그립을 없이 제가 갖고 왔고요. 매장에서 갖고 왔는데, F6 카메라는 니콘에서 2004년도에 생산한 니콘의 마지막 필름 카메라, 플래그십, 가장 최상위 기종의 마지막 필름 카메라가 F6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죠. F6. 이 F6 카메라는 한 자릿수 카메라죠. 그러니까 F, F2, F3, F4, F5, F6. 그래서 한 자릿수 카메라는 뭐냐면 니콘의 이제 자존심으로까지도 불리는 필름 카메라인데, 가장 상위 기종들, 프로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종들, 이것들은 이제 한 자리에 숫자를 붙여갖고 쭉 8년 주기 단위, F2 이후부터는 8년을 정해진 주기 단위로 계속 신제품들이 나왔었고, 2004년에 F6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필름 카메라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니콘에서는요. 자,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거 F6 카메라가 새 제품들이, 박스 제품들이 현존을 하고 있는데, 깨끗한 중고 제품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있는 것들은 많이 또 팔렸고, 그래서 굉장히 신동품 같은 깨끗한 중고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가격들이 F6 같은 경우는 정말 깨끗하다. 이거 굉장히 깨끗하지 보면. 거의 새 거야.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면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이 카메라는 10,000원 빠지는 100만 원입니다. 바디만. 자,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필름 카메라니까 뒤도 이렇게 생겼겠죠. 필름을 넣을 수 있게, 그죠? 제가 이 카메라를 갖고 오면서 F5 때는, F4, F5 때는 이제 그립이 일체형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립을 낄 수가 있는 거고, F4, F5는 일체형으로 돼 있었고, F6는 아마 MD40인가? MB40인가? MB40이라는 배터리 그립을 껴갖고, 이제 그 배터리를 더 넣고, 이제 모터 드라이브 속도도 좀 더 빨라지고,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이거의 재원을 먼저 보면은, 얘는 모터 내장. 모터 내장이는 뭐야? 필름을 이송시켜주는 모터. 모터 내장 35mm AF SLR 카메라다. 그러니까 AF 자동 초점이 되는 싱글 렌즈 리프렉스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운트는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니콘 렌즈가 맞죠. 그래서 니콘의 F 마운트를 채용을 한다.
채용을 했다. 그래서 니콘 카메라들은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니콘 카메라에 맞는 SLR 카메라에 맞는 렌즈들을 니콘 F 마운트라 그래요. 그게 이제 니콘의 이제 규격이겠죠, 일종의. 그 다음에 24 곱하기 36mm 규격을 필름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보통 말하는 135mm형 필름을 쓴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소형 필름 씌울 때는 소형 필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의 시야율. 우리가 시야율이라는 거 저번에 잠깐 얘기 줬잖아. 내가 파인더 상에 보이는 것대로 100%가 다 찍히는 것들을 시야율 100%, 95%는 95%만 보이고 5%가 더 찍힌다. 내가 보이는 것보다. 그게 시야율 95%인데 보통 최고급 상위 기종에서는 시야율 100%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얘 또한 최상위 기종이, 나는 최상위 기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역시 시야율 100%를 제공해주고 있는 카메라다. 그 다음에 당연히 포칼 프레임 셔터를 채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포칼 프레임 셔터라는 걸, 포칼 프레임 셔터는 뭐냐면 뒤에 보면 셔터가 이게 이제 뒤에 셔터가 있잖아. 이게 포칼 프레임 셔터고, 셔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렌즈 셔터하고 바디에 내장되어 있는 포칼 프레임 셔터로 나눈다. 기계적으로. 렌즈 셔터는 렌즈 안에 조리개식으로 열렸다 닫히는 것이 렌즈 셔터고, 포칼 프레임 셔터는 선막과 후막이 가로에서 세로로 달리던 또는 상에서 하로 달리던 이렇게 하고 셔터막이 두 개를 해갖고 달리는 셔터, 이걸 보통 바디 필름면 앞에 있겠죠. 또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앞에 있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포칼 프레임 셔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자식이냐 뭐 기계식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세부 분류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의 측광 방식은 TTL 개방 측광 방식이다. 자, 사람들이 이게 뭐냐, TTL 개방 측광 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시는데, 오늘 이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됐건 현 필름 카메라가 됐건 TTL 개방 측광 방식이라는 용어가 적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TTL은 through the lens, 즉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측광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개방 측광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렌즈에 만약에 50mm 1.4 렌즈를 갖고 있는데 내가 5.6으로 조였어. 조리개를 조였어. 그러면은 DSLR 카메라에서, 광학식 뷰파인더를 채용한 DSLR 카메라에서 5.6으로 조이면 조리개가 실질적으로 조여져서 보게 되면은 파인더가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TTL 개방 측광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5.6으로 조여 있다 하더라도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즉 가장 그 렌즈의 최대 밝기 50mm 1.4다면 1.4 개방인 상태에서 파인더를 볼 수 있게끔 해줬고, 셔터를 누른과 동시에 그 커플링 그걸 쳐버리든가 아니면 조리개 링을 치든가 아니면 전자식으로 제어를 해준다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셔터를 끊을 순간 직전에 조리개를 조였다 열어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보통 개방 측광 방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용어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다 그 TTL 개방 측광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측광 방식이 또 있겠지. 몇 가지가 있느냐, 얘는 3D RGB 멀티 패턴 측광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RGB 패턴 측광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중점 측광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측광 방식이 있다. 총 4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이건 렌즈를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3가지의 측광 방식이 있는데 RGB 멀티 패턴 측광 방식, 그 다음에 중앙부 중점 측광 방식, 스포츠 측광 방식을 갖는다. 얘의 RGB 멀티 패턴 측광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노출계는 흑백이에요. 생맹이란 얘기죠. 생맹. 색을 못 느끼는 거지. 빨간색, 노란색. 그건 이제 반사율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걸 못 느끼고 흑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얀색을 보거나 검은색을 보면 실제 노출보다 얘는 더, 왜 이렇게 밝은 피사체지? 얘는 왜 이렇게 어두운 피사체지? 이렇게 해갖고 노출에 오차를 준다. 근데 지금 니콘의 F5 때부터 내가 기억에는 RGB 멀티 패턴 측광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칼라까지 읽어내는 거야. 그동안은 노출계가 흑백이었다면 얘는 칼라까지 읽어내는 그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현재도 쓰고 있었던 어떤 카메라의 노출계보다 오차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적고 정확한 노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F5 때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소비자들을 굉장히 만족시켜줬던 특형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정통의 중앙부 중점 측광을 갖고 있는데, 중앙부 12mm 요 중앙부 중점 측광에서 니콘에서 가장 신뢰도를 줬던 카메라는 니콘의 F3. 역시 걔도 12mm 측광원, 그 안을 대체적으로 75%, 니콘 F3가 70인가 80%였고 주변이 30%나 20% 정도를 비율을 줬단 말이지. 전통의 이제 중앙부 중점 측광의 정통의 강호가 이제 니콘 쪽 카메라였는데, 이 F6에서도 12mm 원 안에 12mm를 직경 원안을 75%, 그 나머지 부분을 25%를 해갖고 도합을 해갖고 노출을 측광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측광은 4mm 정도, 지름의 4mm 정도를 지원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스포츠 측광 그 기능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는 노출계가 3D RGB 멀티 패턴 측광, 그 다음에 RGB 패턴 멀티 패턴 측광, 스포츠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을 하는데, 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는 얘기냐 하면, 여기에 맞는 렌즈 중에 G 렌즈하고 D 타입 렌즈는 3D RGB 멀티 패턴 측광, 그 거리 정보까지 반영하는 그 측광을 3D RGB 멀티 패턴 측광이라 그러는데, 그 측광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AF 렌즈하고 매뉴얼 렌즈들은 3D RGB 멀티 패턴 측광이 아니라 그냥 RGB, 그러니까 거리 정보까지는 입력을 안 해주는 거고, RGB 멀티 패턴 측광만을 지원을 해준다. 근데 뭐 그게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굉장히 오차가 적은 측광 방식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브라켓팅 기능이 당연히 있고, 요즘에 이제 그리고 요 RGB 멀티 패턴 측광은 아마 요즘에 니콘의 디지털 카메라 거기에서도 아마 쓰고 있는 카메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ISO는 6에서 6400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AF 시스템은 TTL 위상차 검출 방식을 쓰고 있다. 이제 뭐 검출 방식이라는 게 위상차 검출 방식하고 이제 콘트라스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DSLR이기 때문에 위상차 검출 방식을 쓴다. 위상차 검출 방식의 가장 좋은 점들은 AF가 빠르다. 이게 가장 이제 좋은 건데,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 검출 방식이라고 두 가지를 병행, 디지털 쪽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하지. 그 이미지 센서 면에 그 센서를 심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만을 모은 하이브리드 검출 방식도 쓴다. AF 그렇게 되고, 얘는 몸무게란다. 무게가 바디만 975g.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니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F6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카메라를 굉장히 깨끗해요. 뭐 박스만 없는 거의 신동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메라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바디는 역시 니콘이다. 바디는 역시 니콘이 잘 만든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메이커보다 일관성이 있다. 니콘의 바디들은 그냥 한 자릿수, 그러니까 가장 상위 기종은 F2, F3, F4, F5, F6 쭉 8년 단위로 이어져 오면서 느끼는 바디의 개념은, 니콘은 바디는 역시 니콘이다. 이 한마디로 함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히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히스토리 안에서 보면, 우리 니콘의 개념, 카메라 바디를 만드는 개념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F3 다음에 이제 F4가 나오게 되잖아, 카메라가. 그러면 이제 보통의 카메라 회사는 그 전 모델의 부족한 부분이 뭘까를 보완을 하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니콘 카메라는 F3가 생산이 끝나고 F4를 만들 때 F3의 설계 도면을 참고하지 않는다. 새로운 F4 카메라를 만든다. 그 다음에 F4에서 F5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F5 카메라를 만드는 거지 걔 보완점을 해갖고 어떤 더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F5에서 F6 이 마지막 필름 카메라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F5 부족한 점 보완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나는 F6 카메라를 설계를 하고 만든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 니콘은.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만지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감긴다? 터치감도 좋고 뭐 이렇게 신뢰도가 간다. 신뢰가 간다. 이런 느낌들. 이 카메라는 역시 메탈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보통의 가장 상위 기종의 한 자릿수 바디 F2 계속 말하지만 F2, F3, F4, F5, F6, F5까지의 가장 큰 특징들은 뭐냐면 이 위에 펜타프리즘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F6 카메라에 와서는 이 펜타프리즘이 떨어지질 않는다. 붙여놨다. 자, 이거는 그렇다면 얘네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보면 이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개발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이 디자이너 인터뷰를 했을 때 얘가 나온 지가 모델이 2004년도에 출시가 된 거잖아. 근데 2000년대에 이미 이 시장은 디지털 시장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죽어가는 상태란 말이지. 근데 이제 FC 니콘에서 우리는 8년마다 만든다라는 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04년도에 생산을 할 때 디자이너가 방향을 좀 바꾸는 거야. 프로를 상대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얘의 F6는 대상을 누구를 만들었냐 하면 디자인적인 거를 누구를 만들었냐 하면은 디자인 인터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매니아 니콘 카메라를 좋아하는 매니아 그 다음에 니콘 하이 아마추어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들이 나온 거로 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주는 사람들의 대상을 조금 바꾼 거지.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카메라가 F5나 나머지보다 못하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펜타프리즘이 떨어지는 거 외에는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부족함이 없는 카메라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카메라는 노출 편차가 가장 적은 카메라 중에 하나다. 오차도 적고 신뢰할 수 있는 노출계 시스템을 갖고 있다. RGB 멀티 패턴 측광이라는 개념이거든. F5에 생산했던 거.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와 인체 공학적인 설계? 이렇게 보면 딱 니콘 카메라 바디는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어. 편하고 굉장히 단단하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카메라가 여기에서는 이제 F5에서는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F6에 오면서 배터리 그립을 별도로 달 수 있게 했지. MB40을. 그래서 그것이 부피가 부담스럽다 그랬을 때는 띄고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닐 수도 있다. 그래도 이거 무게가 975g이면 무거운 거지. 한번 봐봐. 아까도 한번 포즈도 봤겠지만 어떤 네가 볼 때는 난 좋아, 니콘이. 넌 니콘이 좋아? 그 다음에 얘의 AF의 성능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누가 이제 댓글을 질문란에 글을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해갖고 그분이 F5를 쓰고 있는데 핀이 안 맞는 것 같더라. 전핀인가 후핀이 나오는 것 같더라. 느낌에. 그래서 필름 카메라도 전핀 후핀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거의 답은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우리 카페 회원이 달아주셨는데 그냥 다르셨으니까 제가 중복되는 답을 달기는 해갖고 전 달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AF 카메라들은 초점의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 AF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이든 어떤 카메라들이든 대체적으로 핀에 안 맞을 가능성들이 있죠.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하고 마찬가지로 AF 모듈 쪽의 이상, 즉 카메라 미러를 들어보면 하프 미러가 있죠. 하프 미러 밑에 AF 모듈 센서들이 달려 있어. 이것도 이제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보일 거야. 이걸 보면은 그 밑에 AF 모듈이 있는데 하프 미러라든가 미러의 각이 틀려지게 되거나 AF 모드에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AF가 전핑이 나든 후핑이 나든 그거는 필름 카메라든 디지털 카메라든 상관없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에 필름 카메라에서 또 하나의 체크해 줄 부분, 핀 문제에서 체크해 줄 부분은 이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지.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이미지 센서가 고정되어 있지만 필름이라는 것을 넣고 이 뒤에 앞판이 있죠. 이 판? 이 판? 얘가 얼마만큼 밀착을 시켜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콘탁스에서 나왔던 알테스3 카메라, 그 카메라가 이걸 진공으로 꽉 밀어주고 굉장히 평면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줬던 적이 있거든. 그래갖고 그게 뭐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거의 또 단점은 뭐냐면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필름에 스크래치가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참 기술력인데, 메이커의 기술력들인데, 필름 카메라에서는 필름의 이 평면성이 정확히 맞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AF 모듈하고 하프 밀러나 미러의 각도들도 봐줘야 되겠지만 필름 카메라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와 다르게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 필름에 밀어주는 평평성을 얼마만큼 맞춰주느냐, 그 앞판이라든가 그 색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AS 센터에서 점검 받아봐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그거 외에도 오래 카메라를 쓰다 보면은 마운트의 휘어짐, 마운트의 틀어짐이란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틀어짐에 의해서 초점이 안 맞고 광축에 정확히 일정하게 센터를 지원해 줄 때 좌측이나 우측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망원 렌즈를 쓴다거나 아니면 소형 광각 렌즈를 쓴다거나 굉장히 오래 쓰다 보면 마운트에 이제 변형들이 생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일이 그런 것들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F6 카메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니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필름 카메라로서 맨 마지막 버전이 됐던 카메라, 2006년도, 2004년도에 생산됐고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카메라. 그래서 니콘의 마지막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래식 바디처럼 노출 측강 방식은 여기서 조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급 카메라라는 것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뒤에 보면 이 파인더에 닫혀 있죠? 자, 볼까요? 열리죠, 요거? 닫히죠? 열리죠? 이제 고급 카메라에들은 이제 파인더에 아이피스라 그래갖고 이 아이피스 셔터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경 촬영하거나 이랬을 때 삼각대에다 세워놓고 눈에서 떨어져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주변 빛들이 이 파인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급 카메라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장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피스의 시도 조절 장치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것도 고급 카메라들이 보통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얘가 지원해주는 모드는, 촬영 모드는 매뉴얼, 조리개 우선, 그 다음에 셔터 우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강 방식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RGB 멀티 패턴 측강 방식에, 또한 G하고 D 렌즈, AF인 G하고 D 렌즈를 쓸 경우는 3D 거리까지 감안하는 측강 방식을 쓰는 3D RGB 멀티 패턴 측강 방식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1977년도 이후에 나온 AI 렌즈부터 현존하는 모든 렌즈를 이 카메라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1977년 이전의 렌즈들, 넌 AI, 그러니까 AI 렌즈가 아닌 렌즈들은 사용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개조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개조.
또는 그 키트를 일본에서 팔아. 그 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뒤에 AI 링을 조리개별로 깎아서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요즘에도 카메라 샵에서 가면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고 AI 센터에 가면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F6 필름 카메라를 어떻게 보냐 하면 크게 두 가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니콘의 F6 필름 카메라는 굉장히 단단하고 정교하면서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카메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크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도 느낀 거고, 이거를 만져보면서 느낀 거, 지금까지 니콘 카메라 쓰면서 느낀 거지만 역시 바디는 니콘이다. 그 어떤 메이커보다 잘 만든다. 뭔가를 알고 있다, 니콘은. 그래서 좀 더 칭찬을 하나를 한 번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는 거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디들이 아닐까? 난 그렇게 니콘을 봐. 뭐 렌즈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바디만을 봤을 때는 역시 바디는 니콘이다. 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회사가 아닐까. 난 이렇게 보지. 아니 나는 진짜 왜 니콘에서는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송보 선생님과 포디 선생님 어떤 측광 방식 쓰시나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측광 방식이라는 게 어떤 측광 그때그때 방식을 달라요. 너도 그때그때 달라? 측광 방식이라는 것은 각자의 특성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일반적일 때는 분할 측광, 그렇지? 분할 측광, 다분할 측광, 우리가 흔히 쓰는 거, 그것을 보통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라든가 또는 포트레이트라든가 정확하게 어떤 한 부분을 찍고 싶을 때는 당연히 스폿 노출을 찍어야 되는 거고, 4D나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전에 필름 카메라들은 고급 필름 카메라, 이제 F3를 썼던 시대에 F3 시대에 우리는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측광 방식은 중앙부 중점 측광 방식이죠. 그걸 갖고 쓰면서 뭐 노출을 도저히 못 재겠어,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가장 정확하냐 보면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촬영을 한다 그러면 뭐 중앙부 중점 측광 방식, 별 특별한 게 없으면 그거 쓰면은 좋을 것 같고, 스포츠 측광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다분할 측광도 많이 쓰고, 이제 그때 달라요. 근데 아무래도 쓰기 편한 거는 다분할 측광 방식, 멀티 패턴 측광 방식, 어느 회사나 나오죠. 그것이 그래도 대중적으로 쓰는데 편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너도 뭐 내 생각하고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요즘에 나오는 노출계들은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졌고, 측광을 하는 메커니즘적인 방식도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카 시대 와서 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게 그 브라켓팅 아시죠? 브라켓팅 단어 아시는 분, 브라켓팅 혹시 모르시면은 이게 중앙중점이건 뭐건 대충 이제 노출을 125에 8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피사체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걸 중심으로 위로 2단계 더 노출을 더 주고, 또 밑으로 2단계 노출을 닫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써요. 그거를 뭐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난 제일 좋아, 개인적으로. 뭐 돈 들어 그거. 필름 때는 그거 겁나 가지고 못해요 그거. 진짜 중요한 컷 아니면은 브라켓팅을 이렇게 5개씩 못해요. 뭐 지금은 디지털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찍다가 진짜 저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내가 뭐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뭐 카메라가 노출은 주는데 그것도 그냥 믿을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샷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뭔가 남기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125에 11을 잡았어요. 그럼 지가 그러니까 TTL로 자기가 잡았어. 하여튼 카메라로. 그러면 그 네가 잡았으니까 좋아. 인정. 일단 해주고 나는 위로 셋 밑으로 셋 그냥 긁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콘트라스트나 느낌, 색감, 명암 이런 게 걸리는 놈이
반드시 한 놈이 나와요. 그 얼마나 좋아요, 디카 시대. 난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음. 필립 시절 때 카메라의 노출계보다 현존하는 노출계들이 더 정밀도가 높다. 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오늘 필름 카메라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필름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필름을 쓰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필름의 감도가 ISO 100, 뭐 ISO 200, ISO 400 이렇게 나오잖아. 특히나 이런 네거티브 필름, 포지티브 필름이 아닌 네거티브 필름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거 감도는 상용 감도인 거고 실제 감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쪽에서는 안부의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통의 약간의 노출 오버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400짜리 필름을 쓴다 그러면은 보통 한 320, ISO 320 정도. 그래갖고 그거를 좀 더 노출을 좀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가고 ISO 100짜리 필름을 쓸 때도 조금 더 감도를 조절을 해줘갖고 노출 오버기로 찍는 게 필름은 여러분들 5개씩은 좀 그렇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노출을 줄 때 실제 400짜리 필름이다 그러면 320 정도의 감도를 세팅해 놓고 노출을 약간 오버기로 찍는 게 필름의 디테일을 안부 쪽의 디테일을 살려 올리는데 훨씬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필름 카메라 얘기를 할 때도 잠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쓰는 요령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현상할 때 요령들, 약품을 정리하는 요령들. 저번에 우리 한번 해드렸잖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더 듣고 싶으시면은 그 전에 했던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사진 특강 뭐 이제 유료 사진 특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들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방송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지. 어쨌거나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F6 필름 니콘에서 나온 카메라, 굉장히 깨끗한 카메라가 있어서 리뷰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이 카메라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렸고, 역시 결론은 바디는 니콘 카메라가 역시 바디는 니콘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역시 F6도 F2, F2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가장 니콘의 가장 상위 기종답게 잘 만들어진 신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진통장 97회 방송을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하고 포디하고 또 열심히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부였습니다. 예, 포디였습니다.